성녀 주제에 어떻게 임신을 했어? 분명 바람을 폈었을 거야. 대연회장 한가운데서 강노파가 만삭의 명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강노파, 진짜 성녀가 누군지 이제 밝혀질 겁니다. 박 의원이 낡은 의안을 펼치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돌파리로 몰려 쫓겨났던 의원이 들고 온 그 기록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 절규하며 쓰러지는 강노파. 과연 불임이라 버림받은 여인은 어떻게 1년 만에 만삭으로 나타나 전 시댁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명화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방부터 청소했습니다. 비질을 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강노파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명화의 뒷덜미를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또 허실만 하고 있구나. 강노파의 목소리는 차가운 쇳소리 같았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3년이다. 3년. 그런데 아직도 배 한 번 불러오지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명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 말을 듣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진작 됐겠지. 내 몸이 돌덩이인 게 문제야, 돌덩이. 강노파는 방문을 발로 차듯 열고 나갔습니다. 명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어요. 울음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또 한바탕 야단이 날 테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명화는 부엌에서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국이었어요. 파를 송송 썰고 두부를 네모지게 깍둑 썰어 넣었습니다. 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명화가 조심스럽게 국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노파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더니 그대로 퇴하고 뱉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 짜기만 하고. 내 속이 그렇게 썩었으니 음식도 이 모양이지. 명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과는 딱 맞았어요. 강노파가 평소에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집을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해질 무렵 명화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2개의 물동이를 들고 마을 어귀로 걸어가는데 벌써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강신의 며느리 온다. 쯧쯧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대. 그럼 뭐하러 시집을 왔대요? 식충이지, 식충이. 명화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명화의 치마를 확 잡아당겼어요. 이년아. 강노파였습니다. 언제 따라온 건지 숨을 헐떡이며 명화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우물가에는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우리 아들의 귀한 씨를 말려 죽이는 악토인 게 무슨 일이냐는 거야. 강노파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저는 입 닥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3년 동안 한 일이 뭐야? 밥이나 축내고 우리 집안의 체면만 구겼지. 강노파는 명화의 치마폭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찌릿하고 났어요. 명화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썩은 년이 우리 가문에 무슨 복을 가져왔냐? 애군만 가져왔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무슨 기회? 3년이면 충분히 긴 세월이야. 넌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때 집에서 명화의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명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발 자기를 감싸주기를, 한마디라도 좋으니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으니까 어서 나가거라. 그 순간 명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명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그래도 울음은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따리 하나를 꾸렸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어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는데 강노파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꼴 보기도 싫으니까. 명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명화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친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오라버니, 저예요. 명화예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대문 틈 사이로 올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일로 왔어요? 올케 언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당신 잘못이지. 우리가 뭘 어쩌라고요? 이 집도 먹고 살기 바빠요. 객사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올케는 대문 틈으로 하얀 소금을 한 줌 뿌렸습니다.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였어요. 명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요, 언니. 하룻밤만이라도. 싫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망신당하긴 싫어요. 썩 꺼지세요. 대문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화는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명화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여인. 명화는 비에 젖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한없이 작아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명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을을 벗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새 저수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명화는 그 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명화의 발이 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적셨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보였어요. 명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도망칠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명화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 밤중에 여인이 혼자 이런 곳에 있다니. 무슨 일이요? 명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명화는 입을 열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명화는 누군가 자기를 안아올리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명화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석가래가 보였어요. 시댁의 누추한 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명화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젖은 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명주 저고리를 입고 있었거든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옆에서 나이 지긋한 여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명화는 당황해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조진사댁입니다. 진사님께서 저수지에서 쓰러진 아가씨를 구해오셨어요. 명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것, 친정 대문 앞에서 거절당한 것, 그리고 저수지로 향했던 것까지. 명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여인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스쳤습니다. 여인은 명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이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죽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아가씨는 아직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명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거든요. 여인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수지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조진사였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떻소? 조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요. 조진사는 명화 앞에 작은 상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죽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명화는 손을 내밀다가 멈칫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할 것 아니오. 저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진사는 명화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명화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이에요. 이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명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진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소. 명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진사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아이를 낳다가 갔소. 아이도 함께 갔고요. 명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진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후로 나는 전국을 떠돌았소.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소. 사람의 가치는 아이를 낳고 못 낳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명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당신 눈을 보니 알겠소. 당신은 죽고 싶어서 저수지로 간 게 아니오. 살고 싶었던 거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갈 곳이 없었던 것뿐이요. 명화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진사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맞았습니다. 명화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명화를 받아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조진사는 명화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명화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좀 나아졌소?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진사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겠소. 명화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고 까만 씨앗 5알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토사자 씨앗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약초의 씨앗이지요. 명화는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조진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 씨앗을 정성껏 키워보시오.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서 당신도 함께 회복될 것이오. 왜 이런 걸 제게 주십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조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댁에서 먹으라고 준 차나 약이 있었소? 명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님께서 매달 한 번씩
다려주신 차가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셨어요. 조 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차가 뭔지 아시오? 모릅니다. 그냥 몸에 좋은 약초라고만. 피임약이었을 거요. 명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임약이라니요. 시어머니가 명화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약을 먹였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을 거요. 당신을 내쫓을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요. 명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명화가 겪은 모든 고통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건가요? 명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소.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명화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씨앗을 키우면서 당신 몸도 회복하시오. 토사자는 그런 도끼를 빼내는데 도움이 될 거요. 명화는 비단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명화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진사님,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소. 조 진사는 명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집에 머물지 않겠소? 참모가 아니라 안주인으로 말이요. 명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주인이라니요. 그건 아내가 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불임 여자입니다. 진사님께 아이를 드릴 수도 없고,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의 강인함이 필요하오. 저수지 앞에서 당신 눈을 봤소.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소. 명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 진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조 진사가 방을 나가자 명화는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5알의 까만 씨앗이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어요. 명화는 그 씨앗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씨앗처럼 명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명화는 씨앗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명화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명화는 비단 주머니를 품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이 씨앗을 키우며 자기 자신도 키워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겠다고요. 멀리서 조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였어요. 명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명화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이불, 단정한 가구들, 창가에 놓인 꽃병. 모든 게 명화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명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화는 조 진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조 진사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만 명화는 괜찮았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명화는 초록빛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방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떨었었죠. 문이 열리며 조 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조 진사는 명화 앞에 앉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나 나누지요. 명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진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건넸어요. 차나 한잔 하시오. 국화차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지요. 명화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시니 은은한 국화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편안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 진사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명화가 받았던 그 주머니였어요. 씨앗은 잘 간직하고 계시오? 네, 항상 품에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성껏 키워보시오.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소. 거기에 심으면 되겠소. 명화는 비단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조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명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진사는 정말 명화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진사는 명화에게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명화는 토사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 해가 잘 드는 곳을 골라 흙을 부드럽게 갈았어요. 씨앗을 하나씩 정성껏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희가 자라면 나도 함께 자랄 거야. 명화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씨앗에 물을 줬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면 천으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밤이면 씨앗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화는 깜짝 놀랐어요. 흙을 뚫고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연두색의 앙증맞은 싹이었습니다. 나왔다. 싹이 나왔어요. 명화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조진사가 달려왔어요. 정말이요? 벌써 싹이 텄소? 네, 보세요. 여기요. 두 사람은 작은 싹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명화는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조진사가 성녀를 아내로 들였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여자가 전 시댁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이를 못 낳아서래. 조진사도 참 안심하지. 그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소문의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강노파였어요. 명화가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팠던 거죠. 강노파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명화를 헐뜯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3년 동안 곡식만 축냈어. 씨 하나 못 틔우는 마른 땅이지. 조진사도 곧 후회할걸. 어느 날 밤 명화는 조진사 집 담벼락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명화는 부적을 떼어 조진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진사는 부적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주의 부적이요. 누가 이런 짓을. 강노파일 겁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조진사는 부적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런 것들은 아무 힘이 없소. 하지만 명화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강노파는 계속해서 명화를 괴롭혔어요.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들에게 명화 흉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조진사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녀 주제에 잘도 편하게 사네. 천벌 받을련. 명화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언젠가는 강노파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토사자 싹은 무럭무럭 자라 손바닥만큼 커졌어요. 명화도 함께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몸에 기운이 생겼어요. 조진사는 명화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진사가 명화에게 말했어요. 내일 함께 산에 갈 거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십니까? 박 의원이라는 분이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분이지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외딴 초가집이 나타났어요. 문 앞에는 약초들이 널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 나요, 조진사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조진사, 이게 얼마만이요? 6개월 만이요. 건강하셨소? 늙은이가 뭐 건강하겠소? 그나저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요? 내 아내요. 명화라고 하오. 박 의원은 명화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오. 이야기 좀 나눕시다. 집안은 온통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조 진사는 명화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일, 피임약을 먹었을 거라는 추측까지 모두요. 박 의원은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나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 박 의원은 명화에게 손목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맥이 많이 약하오. 하지만 회복되고 있어. 토사자를 쓰셨소? 네, 조 진사님께서 주신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하셨소. 토사자는 도끼를 빼는데 좋지요. 드시면 몸이 회복될 거요. 명화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 혹시 전 시댁 아들 이름이 뭐요? 강씨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이름은? 명화가 이름을 말하자 박 의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자식이었군. 역시. 박 의원은 벌떡 일어나 괴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의안이었어요. 여기 보시오. 6년 전에 내가 진찰한 기록이요. 책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이자는 선천적으로 씨가 없소. 고자요, 고자. 명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진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요? 내 목숨을 걸고 말하겠소. 이자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요. 그런데 강노파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나를 돌팔이로 몰아 쫓아냈소. 박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명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네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군요. 조 진사가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의안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조 진사, 나를 도와주시오. 저 악독한 노파에게 벌을 주고 싶소. 조 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지요. 명화, 당신 생각은 어떻소? 명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면서요. 박 의원과의 만남 이후 명화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사자 차를 달여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명화는 참았습니다. 이 쓴맛이 지나면 달콤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화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속이 미식거렸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토사자 차 때문인가 싶었어요. 진사님, 제가 좀 이상합니다. 조 진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화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소. 어디가 불편하오? 속이 메스껍고 자꾸 어지럽습니다. 조 진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 했어요. 혹시 박 의원을 다시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겠소?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의원은 명화의 맥을 짚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하오. 아이를 가지셨소? 명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라니요. 명화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정말입니까? 확실하오. 석 달쯤 된 것 같소. 토사자 덕분에 몸이 회복되셨소. 명화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조 진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박 의원이 손수 만든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태아를 안정시키는 약이요. 매일 아침 드시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화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군요. 조진사가 말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강노파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명화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명화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강노파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발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성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 분명 남의 씨를 받았을 거야. 강노파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화를 헐뜯었어요. 저녀는 원래 음탕한 계집이야. 우리 아들한테는 씨를 안 받더니 딴 남자 씨는 잘 받네. 조진사가 불쌍해서 어떡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화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진사가 속았다고 혀를 찼습니다. 명화는 참았습니다. 조진사도 참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장터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어느 날 명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노파가 조진사 집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조진사, 정신 차려. 그년이 당신을 속이고 있어. 명화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노파와 마주 섰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뻔뻔한 년. 내가 임신한 게 말이 되냐? 넌 성녀야, 성녀. 명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녀가 아니라는 건 곧 증명될 겁니다. 증명? 뭘 증명해? 내가 바람핀 건 누가 증명하냐? 그때 조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강노파, 당신이야말로 증명할 게 있지 않소? 뭘 증명하라는 거야? 당신 아들 말이요. 그자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 말이요. 강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진사는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박 의원의 의안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의원의 진찰 기록이요. 6년 전 당신 아들은 선천적으로 씨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노파는 휘청거렸어요. 거짓말이야. 박 의원은 돌팔이야. 돌팔이라고요? 박 의원은 30년 동안 환자를 돌본 명의였소. 당신이 진실을 숨기려고 그분을 돌팔이로 몰아 쫓아낸 것뿐이요. 명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노파, 당신은 저에게 3년 동안 피임약을 먹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 놓고 제 탓으로 돌렸죠. 증거가 어딨어? 내가 무슨 증거가 있냐? 증거는 당신 아들이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와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혼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새 아내도 아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강노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노파에게 쏠렸어요.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모함? 강노파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강노파가 명화를 모함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조진사는 박 의원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박 의원은 6년 만에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박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의원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6년 전 강씨 집안 아들을 진찰했소. 그자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소. 하지만 강노파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나를 쫓아냈소.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의안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모든 기록이 있소. 진맥 기록, 증상, 진단 결과까지 말이오. 나는 이 기록으로 명화 씨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의원의 말에 힘이 실렸어요. 명화는 박 의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긴요. 나도 6년 동안 품었던 억울함을 푸는 거요. 그날 밤 조진사와 명화, 박 의원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소. 조진사가 말했습니다.
명화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연회를 열 거요. 명화가 임신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 말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거요. 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강노파도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할 거요. 명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잔치를 열면 강노파도 분명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대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명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진사는 명화의 손을 잡았어요. 두려우시오? 아니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명화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넉 달째 접어든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박 의원이 명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어미가 되겠소. 이 아이는 행복할 거요. 세 사람은 대연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대장을 돌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물론 강노파도 포함해서요. 보름달이 뜨는 날 대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화는 매일 밤 그날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명화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이야. 거울 속 명화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어요. 대연의 날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어요. 조진사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상들이 놓였고 하인들은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명화는 방에서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무엇보다 불러온 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름답소. 조진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명화는 수줍게 웃었어요. 긴장되십니까?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왔어요. 조진사가 푸짐하게 대접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붉은 등불이 켜지고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떡, 나물, 전, 과일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사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제 아내 명화가 아이를 가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노파였습니다. 명화는 강노파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노파는 억지로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는 무슨 축하야? 성녀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노파는 명화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저녀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한 아래씨도 못 틔웠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분명 바람을 폈을 거야. 명화는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가 또렷이 드러났어요. 강노파, 제가 성녀가 아니라는 건 이 배가 증명합니다. 증명? 그 뱃속 아이가 누구 씨인지 어떻게 알아? 그때 박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의원이 6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박 의원님, 오랜만이요, 여러분. 박 의원은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의안을 들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려고 왔소. 6년 전 나는 강씨 집안의 아들을 진찰했소. 강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돌팔이야. 여기서 당장 꺼져. 돌팔이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소. 그런 내가 왜 돌팔이가 됐는지 아시오? 박 의원은 의안을 높이 들었습니다. 강 씨 집안 아들은 선천적으로 씨가 없는 몸이요. 고자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강 노파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 증거를. 증거는 여기 있소. 박 의원이 의안을 펼쳤습니다. 등불빛 아래서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6년 전 8월 15일 강 씨 집안 아들이 나를 찾아왔소.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소. 진맥을 해보니 맥이 약했고 전기가 없었소. 타고난 몸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줬지요. 강 노파는 휘청거렸습니다. 박 의원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강 노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소. 오히려 나를 돌팔이로 몰아 쫓아냈소. 그리고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요. 명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강 노파는 저에게 3년 동안 피임약을 먹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속이면서요. 제가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 놓고 저를 성녀로 몰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강 노파에게 쏠렸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강 노파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아낙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강 씨 아들이 재혼했는데도 아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아들이 문제였던 거네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강 노파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명화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2년 때문에 2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조진사가 강 노파를 막아섰습니다. 강 노파,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이 한 짓은 벌을 받아야 하오. 강 노파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강 노파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명화 씨에게 사과해야죠. 3년 동안 고생시킨 걸 어떻게 갚으려고. 강 노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명화는 강 노파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강 노파,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명화는 돌아서서 조진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진사는 명화를 꼭 안아줬어요. 강 노파는 며칠 후 중풍에 걸렸습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아들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명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명화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화의 배는 더욱 불러왔어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명화는 상기를 느꼈습니다. 박 의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조진사는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명화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명화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박 의원이 격려했습니다. 명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였어요. 명화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박 의원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진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소, 명화. 조진사는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화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박 의원이 깨끗이 씻긴 아기를 명화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명화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잘 왔어. 우리 아가. 보름달이 창문 너머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달빛을 받으며
아기를 어루만졌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명화는 이겨냈으니까요. 버림받았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는 강인한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진사는 명화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지요. 네, 그러고 싶어요. 명화는 조진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명화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명화는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명화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명화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